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올려나 본데요. 오늘 준비한 차 볼보 S60입니다. 북유럽 스웨덴의 감성을 담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생산해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볼보의 중형 세단 S60 타고 오늘 시승 진행해 볼까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동화 모델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가솔린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 조합으로 최고 출력 250마력의 힘을 내는데요. 중형 세단으로서 딱 좋은 정도의 힘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차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 첨단 커넥티비티 서비스. 볼보 코리아가 300억 원을 투자해서 티맵과 공동 개발했다는 티맵 모빌리티 2.0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또한 안전에는 양보 없다, 안전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볼보의 철학 이 차에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S90 클러스터와 같은 SPA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장비들 충실히 적용되어 있어서 안전에 관한 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믿고 탈만한 볼보의 세단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려봅니다. 5,610만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돈 주고 이 차 살만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직접 타보고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자, 인테리어 빠르게 보시죠. 오버데어 기능이 있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입니다. 지금 업데이트 2.12 준비되어 있다고 설치를 할 거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차량이 잠금 상태여야 한다. 뭐 시승 포기하고 업데이트는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작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일단 예약을 해 놓습니다. 내일 2시 이렇게 예약을 해 놓고요. 시동 먼저 걸어 볼까요? 시동은 이 부분 버튼을 꼬집듯이 옆으로 돌리는 거죠. 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시동키를 돌리면 시동을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자, 계기판 이런 내용들 볼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을 보거나 진행 방향 표시를 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편에는 ADAS 시스템 설정 버튼, 오른쪽에는 음성 명령, 계기판 조절, 그리고 볼륨 정도 들어와 있고요. 패들 시프트는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 보시면 하나, 둘, 2.75 회전 하죠.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딱 좋은 정도의 락투락 주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죠. 볼보 코리아가 무려 3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티맵과 공동 개발한 티맵 모빌리티. 2024년형서부터는 티맵 인포테인먼트 2.0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자, 티맵 먼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진행 방향, 뭐 내비게이션 이렇게 나오고요. 보면 내비게이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음성 안내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고속도로 안내 시작 시점, 일반도로 안내 시작 시점, 경고 발생, 경고음 볼륨 이런 기능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안내를 해준다 라는 얘기죠. 결빙 위험 구간,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 부분도 활성화 시키는 게 낫겠죠. 지도 모드는 3D, 2D, 북쪽 고정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D가 낫더라고요. 모바일에서 차량으로 목적지를 송신, 수신이 가능합니다. 지도정보, 교통정보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ITS, 그러니까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도로 정보를 받아서 지도에 교통정보, 신호등 표시도 가능하고요. 통제, 사고 구간 안내, 최근 목적지, 즐겨찾기 이런 기능들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전광판 교통정보까지 받아서 볼 수가 있네요. 신호등 정보 표시도 가능합니다. 경로 안내 중 주행하는 방향이 신호등 색상과 잔해 시간이 표시가 된다라는 얘기죠. 비발디 브라우저, 이게 웹 브라우저입니다. 웹 브라우저가 이렇게 뜨죠. 저희 오토다이리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유튜브도 차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로 1년 플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음악 구독 서비스죠. 연합뉴스 뉴스 서비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윌라 책 구독 서비스죠. 저 팟빵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이폰을 연결하면 애플 카플레이는 되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는 연결이 안 됩니다. 유선으로 다시 연결을 해 봅니다. 연결을 하면 이렇게 충전만 되고 아무런 반응이 없죠. 안드로이드 오토는 연결이 안 된다, 애플 카플레이는 연결이 된다 라는 얘기고요. 누구 기능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 미디어, 뭐 구글 캘린더 연결하면 일정 안내를 받을 수가 있죠. 오늘 2개의 일정이 있습니다. 루틴을 추가를 하는 거죠. 자동차에 타면 무엇을 할 거냐, 길 안내하고요. 차에 타면 바로 실행할 일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액션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 루틴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추천 루틴도 따로 있네요. 주말 정보도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 관심사를 등록해서 좋아하는 라디오 주파수 오후 2시 좋아하는 라디오가 시작할 시간이에요. SBS 파워 FM 라디오를 들려드릴게요. 이런 기능들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음악, 카페 음악 설정해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죠. 들려드릴게요. 이런 음악들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고요. 뭐였죠? 차량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상이 없다. 오일 다음 서비스 이때 오면 된다 라는 얘기고요. 공기질 에어컨디셔닝, 차량 내부 공기질 클린존 활성화 시킬 수 있고요. PM 2.5 미만의 미세먼지 꽃가루들을 잘 걸러주는 거죠. 외부 공기 상태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헤이볼보 회원가입해서 로그인을 하면 이 헤이볼보 앱도 기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볼보 관련 뉴스, 사고 접수, 뭐 서비스 센터 예약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차를 살 수도 있네요. S60 한번 볼까요? B5 울티메이트 브라이트 5640만원 서부터네요. 직렬 4기통, 뭐 공차 중량, 8단, 제온까지 다 볼 수가 있네요. 아우, 이거 보면서 아까 시승 멘트를 할 걸 그랬네요. 주요 정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헤이볼보를 통해서 볼보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사용설명서, 팀앱 스토어 있습니다. 팀앱 스토어는 여기서 구동하는 우리 앱들을 내려받아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연합뉴스 기사 아까 봤고요. 금융, 계산기 등의 앱이 이 차에 깔려 있습니다. 마이 앱스에 깔려 있는 거고요. 금융 앱을 열면 이런 뭐 환율 정보, 주가 추가할 수가 있죠. 삼성전자 이렇게 가격이 오늘 좀 빠지네요. 뭐 이런 내용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음성 명령으로 알아볼 수도 있죠. 삼성전자 주가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0.85% 하락한 73,300원입니다. 휴대폰이 충전 중이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올려놓으면 이제 여기서 무선 충전을 할 수가 있죠. 잘 안 되더라고요. 케이스가 있어서 케이스 벗겨서 올려놓으면 휴대폰이 충전이 됩니다. 카메라 전후 좌우 360도로 볼 수가 있죠. 앞부분, 뒷부분, 양 옆으로 카메라 앵글을 바꿔가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360도 화면으로 이렇게 전후 좌우를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열선 시트, 냉풍 시트 각각 3단계로 조절이 되는데 둘 다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뜨거운 바람에 차가운 바람이 섞여서 나오네요. 열선 스티어링 휠까지 이렇게 각각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겠습니다. 에어컨 이렇게 온도 조절, 동기화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조수석 시트 조절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주행, 파일럿 어시스트 기본 설정을 할지 아닐지, 안전 어시스트, 차선 유지 보조, 주행 준비 알림, 다이나믹 드라이빙, 무거운 스티어링 휠 감도, 주행, 사운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운전석 중심인지 모든 좌석 중심인지 뒷좌석 중심인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스테이지, 강도, 서라운드, 이렇게 고음, 저음, 서브우퍼 재설정, 이렇게 사운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실내, 네페르티티 재즈클럽의 사운드를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 예테보리에 있는 뮤직 카페라고 그러죠. 네페르티티라는 카페가 있답니다. 그 카페의 음향, 사운드를 이 차 안에 구현을 했다라는 얘기죠. 북유럽의 감성을 이런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수석 시트 조정 활성화시키면, 운전석에서 시트 조절을 하면 움직이는 건 조수석이 움직입니다. 무선 전화 충전, 무선 충전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케어키는 설정을 해 놓으면 속도 제한을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한테 키 넘겨주고 네가 운전해 하고, 단 빨리는 못 달려, 속도 제한 100km든 200km, 100km든 90km든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키 기능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 이 화면, 이 홈 버튼 꾹 누르고 있으면 화면 꺼집니다. 스크린 모드, 스크린 클리닝 모드죠. 화면이 꺼져서 야간 장거리 운전할 때 너무 조명이 번거롭고 할 테니까 스크린을 꺼둘 수가 있습니다. 홈 버튼을 다시 길게 누르면 켜지고요. 자, 오리포스 크리스탈 기어 레버입니다. 손에 쏙 들어오고요. 차가운 고급스러움, 이런 느낌이 들죠. 북유럽의 어떤 차가운 감성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콘솔 박스 들어와 있습니다. 두 개의 C타입 USB 포트 이 안에 들어와 있고요. 컵홀더에 컵을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커버를 덮어버릴 수 있죠. 깨끗하고 고급스럽게 이 부분을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 이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뒤로 가서 뒷좌석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두고 뒷좌석 와서 앉아 보는데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꽉 차죠.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꽉 차는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넉넉하지도, 그리고 또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은 딱 좋은 공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운데 센터 터널이 아주 높게 솟아 있어요. 제 손바닥 높이로 솟아 있는데 아무래도 뒷좌석 가운데 공간은 좀 불편하지 싶습니다. 차창은 원버튼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리는데 개방감에 크게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싶고요. 암레스트 내리면 이렇게 두 개의 컵홀더 마주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키스루 공간을 만들어서 스키 같은 긴 물건을 실을 수는 있겠습니다. B필러에 뒷좌석을 위한 또 송풍구, 그리고 가운데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습니다. 좌우로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버튼이 들어와 있고요. 온도도 좌우 구분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그 아래로 C타입 USB 포트가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뒷좌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달려보셔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자,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S60 볼보의 중형 세단이죠. S90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전동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요.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길, 적당한 진동이 차체를 타서 이 엉덩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그렇게 불쾌할 정도는 아닙니다. 충격의 상당량을 걸러내고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테고요. 또한 세단이죠. 시트 포지션이 낮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어떤 그 차체의 안정감, 또한 눈도 따라서 낮아지죠. 같은 속도에서 좀 더 빠르게 달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이나믹한 느낌을 받게 되는 시트 포지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앞바퀴 굴림이고요. 사륜구동이나 후륜구동만큼의 주행 질감을 갖고 있다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고속주행 구간에서 전륜구동이냐 후륜구동이냐 사륜구동이냐 뭐 이런 주행 질감의 차이를 느낄 테고요. 또한 코너에서 그런 느낌의 차이를 극명하게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일상주행 영역에서는 큰 차이 느끼기 사실은 힘들죠. 편안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중접합 라미네이트, 그러니까 이중접합 차음유리 적용하고 있어서 대체로 조용하고 잔잔한 실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속 레버를 밑으로 한번 내리면 M, 한 번 더 내리면 D, 이렇게 변화를 주게 되죠. M 하게 되면 수동 변속이 됩니다. 왼쪽으로 시프트 다운, 오른쪽으로 시프트 업, 이렇게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패들 시프트는 없습니다. 패들 시프트를 조작하는 재미는 포기해야 될 테고요. 주행보조 시스템 버튼 한번 누르면 활성화가 되고요. 화살표, 왼쪽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파일럿 어시스트 혹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왕 작동을 한다고 하면 파일럿 어시스트로 작동을 하는 게 낫겠죠. 아주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죠. 노매드 굴곡을 따라서 차체가 상하 진동을 어느 정도 하기는 하는데 그 느낌이 거칠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편안하게 노면의 충격을 품어안고 달리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이 좀 특이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리어 서스펜션에 가로 방향으로 립 스프링을 하나 더 떼고 있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차체의 거동을 잘 제어하고 안정시켜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파일럿 어시스트 작동을 시켜서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잠깐 떼봅니다.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인데요, 잠시 후에 다시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차선의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스티어링 휠 잡으라는 안내 잠깐 뜨고요. 다시 왼쪽으로 길은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정해진 속도를 잘 유지하면서, 또한 앞에 차가 있다면 앞차와의 차간거리도 정확하게 유지를 하겠죠. 이런 겁니다. 자, 앞에 차 하나를 끼워 놓고 이제 뒤쫓아 가는데요, 앞차의 차간거리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네 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제한 속도가 90이어서 시속 90에 한번 속도를 맞춰봅니다. 시속 90에서 RPM 지금 1800 정도 마크하고 있죠. 수동 변속으로 바꿔서 8단으로 올리면 7단에서 1800이었고요 8단 1500 정도, 1400 정도 되죠. 8단 1400, 7, 6, 5, 4, 3, 3단 4500, 4600, 3단 4600, 8단 1400 구간에서 시속 90km를 커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엔진 회전수를 그렇게 높이 끌어올리지 않아도 시속 90km를 마크하고 있는 겁니다. 주행 모드를 따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스포츠 에코, 노멀, 컴포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기어 세팅하고 달려야 되는 거고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스포츠, 더 깊게 밟으면 스포츠 플러스가 되나요? 킥다운 버튼이 있고요. 이런 정도의 엔진 사운드 들으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차체의 거동도 조금씩 진폭이 커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일상주행 영역에서 90, 100 정도의 속도에 설화한다면 아주 편안하게 만족스러운 주행의 반응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48V 시스템은 시동을 부드럽게 하고 성능 면에서도 약간의 기여를 할 뿐 아니라 효율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또 하나,
48V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자동차는 12V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죠. 주요 전장 부품들이 12V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부품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동차가 고도화될수록 적용되는 부품 수가 많아질수록 이 전력 수요가 한계에 이르게 되죠. 48V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전력 수요에 여유 있게 대응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48V 시스템은 의미가 크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L 가솔린 엔진 적용하고 있고요. 최고 출력 250마력의 힘을 냅니다. 그 힘을 8단 자동 변속기가 조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쭉 가속을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 이 엔진 사운드 좀 어떠신지요?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 그리고 거친 노면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리가, 노면 소음이 좀 같이 섞여서 들어오죠. 안정된 또 매력 있는 그런 주행 반응은 아닌 듯 하고요. 힘은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고속주행까지 충분히 끌고 가지만, 그 고속주행에서의 차체 상태, 반응은 우수하다 라고 보기에는 힘들 듯 합니다. 엔진 소리는 거칠고 바람 소리 같이 섞여서 들려오는데, 차체 움직임도 안정감이 돋보이는 그런 반응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그게 싫으면 그렇게 안 달리면 됩니다. 일상주행 속도의 영역에서는 충분히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런 자세를 만끽하면서 여유 있게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또한 안전하고요. 더구나 이 차 볼보니까요. 볼보는 안전에 관한 약속, 볼보를 타다가 사고로 죽거나 크게 다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메이커 차원에서 약속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볼보의 신뢰를 갖게 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앞뒤로 차가 없고요. 잠깐 시속 90에서 제동 한번 해봅니다. 하나, 둘, 셋. 오! 확실하네요. 안전띠가 몸을 뒤로 꽉 잡아줍니다. 그래서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고요. 마지막 순간에 비상등이 깜빡였죠. 어떤 그 프리액티브 세이프티 시스템 잘 작동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브레이크 페달의 반응, 또 그 앞차축의 반응도 상당히 단단하게 버티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크게 균형을 잃지 않고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믿음직한 제동 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35 40R19 250마력의 엔진, 낮은 싯포지션, 그리고 앞에 W21, 뒤에 멀티링크 플러스 리프 스프링의 구성입니다. 자, 전륜구동이고요. 코너링 성능 어떨까요? 좀 갑니다. 자, 쭉 속도를 끌어올리고요. 고고고 제동 턴. 오, 아주 좋은데요? 아주 가볍게 빠르게 코너를 공략을 했습니다. 중간에 가속을 좀 더 할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차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이게 전륜구동 맞아? 싶을 정도로 전륜구동 치고 상당히 우수한 코너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싶습니다. 북유럽의 감성을 간직한 중형 세단으로 독일 세단과는 또 다른 느낌을 전해주죠. 요즘 주로 전기차를 많이 탔는데요. 오랜만에 이런 내연기관 엔진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는 엔진의 열기가 그립죠. 뜨거운 엔진의 어떤 그 열정,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좀 차갑고 냉정한 그런 느낌이라면, 그런 내연기관 자동차는, 엔진을 품은 자동차는 아무래도 그 뜨거운 열기에서 전해지는 아날로그 감성이 있죠. S60은 미국 공장에서 생산이 되죠. 볼보가 스웨덴에서 디자인하고요, 미국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와서 한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5,610만원 어떻습니까? 5,610만원
이면 이 차 사시겠습니까? 최고 출력 250마력이고요. 공차 중량 1740kg입니다. 마력당 무게 약 6.9kg가 되죠.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 6.7초입니다. 하나, 둘, 셋. (250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아주 야무지게 가속을 이어가고 있고요. 강한 힘을 한꺼번에 몰았을 때 초반에 살짝 휠스핀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헛바퀴가 도는 그런 현상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GPS 계측기가 측정한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11.8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되어 있는데요. 에어컨 켜고요. 22도에 맞춰 봅니다. 풍량 2단계 하고요. 주행 모드는 따로 세팅할 수가 없죠.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D에 놓고 편안하게 움직여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트립 재설정 하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8.1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작대교 남단입니다. 리터당 17.8km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5km 도심주행 달려와서 이제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6.6km 기록했습니다. 파주 해일이 마을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도역까지 약 55.6km 나왔네요. 평균 연비 16.6km 기록했고요. 1시간 8분 동안 평균 시속 51km로 달려왔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 11.8km니까요. 5km, 4.8km 정도 더 달린 연비 기록한 거죠. 차 볼보 S60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우선 주행 모드를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 에코, 노멀, 컴포트, 인디비듀얼 이렇게 따로 선택할 수 있는 주행 모드가 없죠. 스포츠 모드를 선택해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달리고, 에코 모드를 선택해서 아주 경제적으로 짠돌이 주행을 하고 하는 그런 재미, 좀 더 적극적으로 운전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트렁크는 마감이 아쉽죠. 맨 철판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철판 또 군데군데 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서요, 짐 실을 때 사람이 몸이 드나들 때 다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높이가 있는 짐을 실을 때 좀 짐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그래도 볼보 스칸디나비안 프리미엄을 자부하는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소한 부분에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 해봅니다. 네, 이제 시승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볼보 S60 타봤는데요, 무난한 중형 세단의 성능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드웨어의 개선에 못지않게 소프트웨어의 개선이 더 돋보이는 차죠. T맵 인포테인먼트 서비스가 2.0으로 개선되면서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좀 더 차 안에서 즐거울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개선이 돋보이는 볼보 S60 아니었나 싶습니다. 5,610만원 유럽산 중형 세단의 가격으로서는 참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 해보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